예, 어김없이 참 6월이 돌아왔습니다. 6월이 돌아오면 우리 국민들은 71년 전의 6.25 한국 전쟁과 21년 전에 6.15 남북 공동선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층으로 내려올수록, 특히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으로 내려올수록 6.15 남북 공동선언이 무엇인지, 또 참 6.25 한국전쟁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 나라의 그 통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광주 평통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그 시민단체가 있는데, 광주 평통사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동석 사무국장이 계십니다. 그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몇 말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석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뭐 요즘 그 남북 철도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냥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얼굴이 그냥 검게 탈정됩니다. 날이 더우니까 많이 탔습니다. 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요즘 참 중고등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은 더 그러겠죠. 6.15 남북 공동선언이 무엇인지, 또 6.25 한국전쟁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지 참 저희들로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데,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학교 밖 학교에서 예. 친구들이 검정고시를 앞두고 사회 과목을 자원봉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자원봉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딱 시험 위주, 입시 위주로 이 학생들의 교육이 완전히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뭐 살고 있는, 현대 살고 있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규정하고 있는 현대사 문제, 그리고 분단의 문제, 통일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뭐 시험에도 안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고, 입시에 그게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교육계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게 지금 학생들한테 이제 중요한 문제고,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입시 문제와 관련을 지어서 이야기하시네요. 저희들이 이렇게 배울 때는, 또 저희들이 또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방공교육 중심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마 2000년도에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부터는 방공 이념 대립의 중심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단히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적극적인 평화통일 교육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더 적극적인 방향이 있다면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지금 어쨌든 뭐 실제 선생님이 뭐 교육계에 계셨으니까 저는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저도 뭐 어릴 때는 주로 방공교육, 안보교육 위주로 학교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2000년도 6.15 공동선언이 있고 나서 선생님 말씀할 맞다나 교육의 방향이 일정 정도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젊은 학생들한테 지금 단순히 감성적 통일을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이 왜 우리의 미래하고 직결된 문제인지를 좀 제대로 이해시키는 문제,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고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좀 역사 기행이나 뭐 현장 탐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돌이켜보고 극복하는 과제들을 스스로 찾아보게 만드는 방식의 교육들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해 그렇습니다. 우리 6.15가 무엇인지, 6.25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초등학생들에게도 가능하다면은 통일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서 통일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인가, 뭐 6.25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통일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6.15 남북 공동선언이 전혀 무엇인지 모르는 초등학생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서 평화 통일이 좋은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할 것인가. 접근 방법이 있다면은 뭐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 뭐 초등학교까지는 좀 어리긴 한데 하다못해 초등학생도 고학년 정도 되면 취업 고민들 하더라고요. 예? 취업. 초등학생 고학년도 예, 고학년 정도 되면 나중에 직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직업에 대한 탐색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중고등학교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갖고 저기 전남대 후문 쪽에 있는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학원을 신청하는 경우들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어쨌든 젊은 친구들도 미래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는 굉장히 좁은 국가, 어떻게 보면 분단이 되면서 남쪽이 섬이 아닌 섬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으로의 미래, 경제적 문제의 출로는 이 분단이 아니라 통일에 있다라는 것들을 어린 친구들한테 인식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첫 번째. 그래서 이 민족 경제의 출로가 통일밖에 없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 과정들이 민족의 공동성들, 공동체로 회복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민족의 번영, 지난 2018년도 남과 북의 정상들이 했던 그 민족의 번영, 통일, 화해에 이르는 이 과정이 유일한 답이다라는 것들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젊은 친구들이 이 좁은 땅에서 남과 북의 100만이 훨씬 넘는 군인들이 총뿌리를 맞대고 있고 우리 지금 뭐 국가 예산의 거의 10%가 국방비로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측면에서도 너무 소모적인 측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젊은 청소년들이 군이 아니라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복무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교육들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주변의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데 취직을 하고 그럼 어쨌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잖아요. 모든 부모들의 꿈인데 근데 문제는 그 꿈을 다 실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꿈이 좋은데 일자리가 많아서 좋은데 취직하려면 특히 요즘 부모님들 취직자리 고민들 많이 하는데 실제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지금의 상태에서는 힘들다. 바로 분단을 극복하는 게 경제 문제에서도 새로운 돌파가 될 수 있다. 저는 돌파가 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방법밖에 없다 지금은. 그래서 사람이 오가고 물류가 오가고 남과 북의 경제가 혈맥이 뚫리는 과정이 이 한반도의 경제 발전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계 유명한 어떤 석학들은 만약 한반도가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서로 합의 통일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한반도는 전 세계의 경제 발전에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전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분단으로 들어가는 비용.
분단으로 비워가는 비용이 지금 코로나고 이 어려운 시기 때 국방비만 해도 50조 원 훨씬 넘는 나라. 물론 거기에는 아까 선생님 지적하셨던 방위비 분담금도 들어가고 있지만은 이런 분담 비용을 우리가 통일을 위한 비용으로 쓴다면 그 이상의 우리가 이윤을 얻는 사회가 곧 온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한편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하길 바라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것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분단의 문제도 같이 극복되는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부모님 스스로들도 인식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